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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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즐길 박경호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하게 돼서 많이 안타깝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교육만큼은 중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다행히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각자 우한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장에서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강좌에 대한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본 영상은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라 여기 주소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영상을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저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영상을 작게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작은 영상이 불편한 학생은 유튜브에 가서 이 주소를 보시고 이 주소를 친 다음에 끝까지 한번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아니타를 구입합니다. There she blows then. Your brand new synthetic. Unique styling, one of a kind. Standard domestic profile installed. That'll cover all your basic housework. I'll leave you to crack on. 그녀는 아름다우며 청소를 잘하고 아침 식사를 풍족하게 차릴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선 로봇에 당황합니다.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한 자신이 대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Hello. You must be Laura. Small. 동화책을 딸에게 읽어주려 하지만 딸은 서두르지 않는 아니타를 더 좋아합니다. I'll take over now, Anita. No, I want her to do it. Reading to you is Mummy's job. But she doesn't rush. 가족들은 아니타가 차려준 아침 식사에 즐거워합니다. Dad, the chance are not. 영국 드라마 휴먼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화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로봇이 사람들의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딸은 이런 세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Go from an A to a D in computers. How did this turn? Oh, come on, that's bollocks. We all know what amazing minds you have. If you apply yourself. Yeah. Could be anything I want, right? What about a doctor? That'd take me 7 years, but by then you'd be able to turn any old stint into a brain surgeon in 7 seconds. Just want you to do your best. My best isn't worth anything. 무엇을 하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다면 공부할 필요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Look, I've got like zero future. There's literally nothing I can do. Donnie can't do better. And I'm cool with that. It's all so pointless. The synths could hit a hole in one every time, and all they do is carry the bags. It's like, I don't know, using a Ferrari as golf cart. 정서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엄마에게 아니타가 However, 말합니다. it is self-evident that, in many ways, I can take better care of your children than you, Laura. What? I don't forget. I don't get angry, or depressed, or intoxicated. I am faster, stronger, and more observant. I do not feel fear. However, I cannot love them. 엄마는 반박하지 못합니다. 여기 다른 부부가 재활 치료용 로봇을 대여합니다. 로봇은 아내를 마사지해주고 재활 훈련을 도와줍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성질이 날카로워질 때 로봇은 아내 곁을 지켜줍니다. You need to use the weight of your arms. Here.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말합니다. And I don't think you make me happy anymore. I don't think that this relationship is healthy for me anymore, and I would like some time apart.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be here right now. I'm sure there's places you can go. This is mad. I'm sorry. No, don't apologise. Don't do that. What's it said to you? Simon has had nothing to do with Yes, it does. Ever since we got that thing, this has been coming. Oh, that's ridiculous. Jill, I'm a man. I know I'm not perfect, but that's the point. None of us are. We're not supposed to be. 사람을 위해 발명된 인공지능이 조금씩 인간 사회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휴머스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일뿐만 아니라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의식이 없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흔히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나 아이로봇의 최종 보스처럼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공격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의식에 대한 비밀을 풀어야 하기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인간의 지적 업무를 대체할 만큼의 약한 인공지능은 얼마 안 있어 실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중점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시기입니다. 언제쯤 약한 인공지능이 드라마와 같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두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와 김대식 교수는 그 시기를 20년 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빠르지 않나요? 약한 인공지능이 사람 수준으로 똑똑해지는 순간 대부분의 직업은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기계가 더 빠르고 값싸니까요. 24시간 일을 시켜도 불평이 없을 거고요.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술을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은 지금의 기술로도 바흐풍의 음악을 작곡하고 고흐풍의 그림을 그리고 미드 프렌즈의 새로운 대본을 쓸 수 있습니다. 코딩,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될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웬만한 개발자보다 코딩을 잘할 것이라 합니다. 인공지능을 설계할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개발자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대식 교수는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의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1. 사회의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 판사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자동화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국회의원 또한 대체되지 않겠죠.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니. 2. 인간의 심리, 감성과 연결되는 일. 심리치료사, 정치과 의사 등은 대체되기 힘들 것입니다. 로봇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요. 3.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일.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능력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여러 편의 판타지 소설을 읽고 비슷한 소설은 쓸 수 있지만 톨킨의 반지의 제왕같이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학습할 데이터가 별로 없는 분야를 선도하거나 틀을 깨버리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데이터일지는 각자 고민해 봐야겠죠. 하지만 위 세 가지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봐볼까요? 유발 하라리는 21세기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대한 규모의 계급이 생길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사회 번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쓸모없는 계급은 애를 써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반면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알고리즘을 소유하고 모든 부를 독점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불평등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사회 불평등이 1% 대 99%였다면 약한 인공지능이 도래한 사회 불평등은 0.00001% 대 99.99999%로 나뉠 것이라 김대식 교수는 말합니다. 현재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과 로봇세입니다. 팀 던럽은 노동 없는 미래에서 일은 로봇이 다 하고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노는 사회를 그립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아 보이는가요? 자아실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더 성취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기본소득은 자본가로부터 거두는 로봇세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하나당 얼마씩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연구에 가장 선두에 있을 마크 주커버그와 앨런 머스크도 의견이 엇갈리죠. 유발 하라리와 김대식 교수 모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확실한 건 그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은 아무도 주지 못합니다. 모두가 코딩이나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이 어떻게 될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 일자리를 잃은 계급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회 구조는 어떻게 변할지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정책에 곡소리를 내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이 대체되지 못하게 방어하고, 때로는 새로운 직업을 창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인간 또한 생체학적 알고리즘에 불과하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 직관, 생각 또한 알고리즘일 뿐이라 말합니다. 즉, 컴퓨터 코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알고리즘에 불과하고 로봇에 비해 경제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쓸모없고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이 엄마로서, 남자친구로서도 쓸모없어진다면 인간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세상에서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제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몇 세 정도? 그렇죠? 40살? 41살? 예. 40살, 41살, 42살에 겪을 일들인데 준비는 되어 있나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까요? 중간에 영상을 보면은 코딩도 AI가 한다는데 우리가 과연 파이썬을 꼭 배워야 할까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쵸? 자, 우리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파이썬 공부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죠. 이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경호라고 합니다. 주요 경력은 현재 스크린 미디어 대표이사로 있고 DMC 시스템의 기술이사로 있습니다. 현재 착한교육연구소 소장이고 중견기업 전산실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고 성공회대학교에서는 개공교수로서 SNS 활용, 블록체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 인하공전 컴퓨터과 겸임교수로 있으며 주로 기업 ICT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메모해 두셨다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제가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착한교육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한교육연구소는
수능 시험 과목을 국영수가 아닌 컴영애, 컴퓨터, 영어, SNS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21세기 디지털 인류 국가로 거듭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은 이런 교육이죠. 평생 배워도 한 번도 사용 못하는 교육, 암기 위주의 교육, 경쟁과 평가를 위한 교육, 변화를 거부하는 구시대 교육, 입시를 위한 교육. 저희가 얘기하는 착한 교육은 생활에 필요한 교육, 원리를 이해하는 교육, 협업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교육, 스마트 도구를 활용하는 교육,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고 돕는 교육. 이런 교육이 저는 착한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셨죠? 미분, 적분. 그렇죠? 근데 제 나이 곧 60이 다 돼 가는데 미분, 적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일요일 저녁 8시에 KBS에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고교생들 최고의 실력자를 가리는 도전 골든벨이죠. 참 안타까운 게 그 도전 골든벨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주고 세계 여행을 시켜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2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전 골든벨 시간에 맞춰서 아나운서가 질문하는 내용을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정답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퀴즈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을 시키고 4년치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고 세계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육은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진행해야 될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썬 프로그램은 파이썬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의 기본 패턴을 이해하고 파이썬 기본 문법을 학습하여 이를 기반으로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 구현 기술을 습득하는 게 본 강의의 개요입니다. 본 강의의 교육 목표는 파이썬 언어의 자료형과 기본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1주부터 7주차까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음 주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입문,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을, 그 다음에 4주차 때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것이며, 5주차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기본형 관련된 데이터 타입을 공부할 것이고, 6주차는 집합형에 대한 파이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주차는 데이터와 파일 입출력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수업이 끝나고 나면 8주차는 중간고사를 진행합니다. 중간고사. 그래서 중간고사는 필기시험을 기본으로 하는데 오픈북으로 합니다. 오픈북.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반드시 책이나 여러분들이 메모한 노트를 반드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주차에서 14주차까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주차에는 조건문에 따른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이고, 10주차는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반복 수행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11주차에는 프로그램을 모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12주차에는 객체지향, 영어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얘기하는데, 모듈화해서 서로 부속 끼워 넣듯이 넣을 수 있는 것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주차에는 파이썬의 기본 위젯들에 대해서 같이 학습할 예정이며, 14주차는 기본 위젯뿐 아니라 다양한 위젯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학습할 예정입니다. 14주차까지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15주차는 기말고사로서 9주차에서 14주차까지 진행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필기 시험을 봅니다.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오픈북으로 진행되니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는 반드시 책과 여러분들이 메모한 노트를 반드시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북스홀릭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신윤한 저자가 만든 파이썬 3 스타트업입니다. 파이썬 3 스타트업. 그래서 가격은 25,000원 정도 합니다. 교재를 사셔도 좋고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오픈북인 관계로 시험 볼 때만큼은 빌려오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책을 가져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전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선배 입장으로서 얘기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책들은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나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컴퓨터 시스템과를 나왔으면은 전공 과목에 관련된 책들은 책꽂이에 하나씩 꽂혀 있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듯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시험, 레포트, 발표, 출석 4가지 항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가 10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기말고사 또한 10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필기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오픈북입니다. 두 번째, 레포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트는 100점 만점 중 20점입니다. 2번 내지 3번 제출할 수 있도록 내줄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은 내용보다는 디자인과 창의력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레포트 제출하라고 하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빽빽히 채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해주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레포트를 채운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게 글만 빽빽히 채우기보다는 사진도 활용하고 도형도 활용해서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레포트를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은 점수를 드립니다. 또한 레포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라고 하는 창의력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레포트는 2, 3회 정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회렴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고 점점 길어지면은 레포트 제출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별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별 발표는 3인 1조로 진행을 합니다. 100점 만점에 20점이고 주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발표는 매 주별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3부씩 발표할 계획인데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별 발표는 수업 시작 시 하지 못하고 아마 마지막 수업 시간에 또는 보강 수업 시간에 조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한폐렴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서 비대면 강의로 이번 학기가 끝나게 되면은 발표는 생략하고 각자 레포트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출석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은 100점 만점 중 10점입니다. 결석 한 번 하면은 1점이 감점이 되고 지각을 한 번 하면은 0.34점이 감점이 되는데 지각 3회 하면은 1점이 감점이 됩니다. 지각 5회 하면은 1.68점이 감점이 되고 결석 3회, 지각 4회 하게 되면 4.34점이 감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결석을 4번 했거나 또는 출석 점수가 4점 이상 감점이 되면 F 학점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각 10번 하면은 3.34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각 10번, 결석 1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F 학점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출석 점수 사실 10점뿐이 안 되지만은 이 출석 점수가 4점 이상 감점이 되면은 F 학점이 나가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보죠. 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25점, 기말고사 25점. 그래서 시험은 총 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레포트 20점, 발표 20점, 출석 10점. 그래서 총 100점입니다. 단 우한폐렴이 길어지게 되면 발표 점수가 추가 레포트와 함께 레포트 점수로 감안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인데 여기에 이제 선행지수가 있습니다. 선행지수. 수업 시간에 선행 활동을 했다든가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추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시험, 레포트, 발표, 출석, 그리고 선행지수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것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강의 어땠나요? 저는 영 어색합니다. 강의라는 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강의를 하다 보니 강의의 맛이 안 나는군요.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각자 우한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장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때 봬요.